지난해 눈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690건이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보일 듯 안 보이는 살얼음이죠. 블랙아이스 도로에서는 136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 쌓인 도로보다 더 위협적인 공포의 검은 도로 블랙아이스.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측면을 충돌하고 앞에 있던 다른 차량들까지 덮치고 말았는데요. 출근길에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사고 장소가 이 다리인가요? 예, 여기 맞습니다. 안개가 이제 껴있어서 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이제 진짜 사고가 나 있었는데 차가 서 있어서 그걸 이제 쓰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ABS까지 걸려서 갱신이 쓴 상황이었었고 그 후에 이제 뒤에 오던 덤프트럭이 앞에 서 있던 차들을 그대로 박아버린 상황이거든요. 사고 당일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건 안개뿐만 아니라 1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눈앞에 펼쳐진 대형 사고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제일 심했던 게 그 덤프트럭 밑에 깔려서 아예 종이짝처럼 된 차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위로 또 차가 거꾸로 돼서 올려져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119가 이제 와서 부상자 없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 모닝 차 앞에 깔려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소리를 치는 걸 들었거든요. 1차 사고 후 갓길로 대피한 사람들 중 일부는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보고 다리 난간 밖으로 몸을 피했는데요. 문제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사고는 그 8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망 1명에 경상 7명입니다. 1차 그 3.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멈춰 서자 동승자 2명이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한 상태에서 모닝이 다시 1차량과 부딪히거든요.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또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밀려가지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쓸 때 ABS가 걸리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내려서 이제 땅을 봤을 때 보면은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아마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란 눈과 빗물 등 습기가 도로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있다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어붙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매연, 먼지와 뒤엉켜 검은색을 띠다 보니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죠.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도는 순간에 뒤에서도 트럭이 한 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경부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 중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물고 끼어듭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은 제보자의 차는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3차로 옆 갓길까지 밀려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릎을 다쳤었는데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병원에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요? 3차로에 사고가 나 있었는데 그 사고를 피하려고 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고 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앞에 가던 차주분께서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쌩 가버렸다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수리비만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나온 이번 사고의 원인 역시 블랙아이스였습니다. 그때 당시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밟았었어요. 그렇게 잠깐 밟았을 때 핸들이 제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얘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대 방향을 틀어도 커브를 들던 원심력 때문에 자꾸 밖으로 밀려나더라고요.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브레이크를 나누어 밟으라고 조언하죠. 이와 더불어 운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중앙분리대에 가까운 쪽은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햇빛이 잘 안 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 다 녹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녹은 구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 거죠. 요 1차로 구간에서는 요 중분대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겨울에 운전할 때는 약간은 좀 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구간은 뚜렷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른 아침 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던 제보자의 차량 후미에 충격이 느껴집니다. 가해 차량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차로를 이탈해 추가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일 1차로 옆 갓길에 간신히 정차한 제보자 옆으로 커다란 트럭이 연달아 미끄러지면서 연쇄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보자의 차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이 사고에 휩싸인 상황. 만약에 제 뒤따라오던 트럭이 저 차를 받았으면 저도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간담회 설명해야겠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트럭이 미끌릴 당시에 제가 룸밀러로 그 차량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 차량이 오는데 그 짧은 차량 4, 5초 가량에 그 공포감은 미리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1차로에 중앙 분리대 그 가드레일 쪽으로 바짝 붙였거든요. 제보자를 추돌한 상대 운전자의 블랙박스에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조수석 쪽 후미를 추돌한 후 가드레일로 밀려나 한 번 더 부딪힙니다. 연달아 소형 화물차와 충돌한 차량이 한 바퀴를 돌더니 간신히 멈췄는데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줄만 알았던 그 순간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폐차 수준으로 파손된 차량을 보니 운전자가 매우 걱정되는데요. 운전자분 보니까 운전석 쪽으로 받쳤는데 또 불구하고 에어백이랑 이런 게 터져서 그나마 그 경상으로 크게 안 다치셨더라고요. 제가 사고 수습하러 가봤는데 다행히 진짜 그 사고에 비해서 중상자가 발생 안 해서 진짜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총 17대의 차가 얽히고 설킨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속도로다 보니까 제설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고속도로는 다니거든요. 그 당시 출근할 때 저기 기온이 영상이고 비가 왔기 때문에 설마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자세히 보면 분명 눈이 아니라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랙아이스가 얼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량은 아무래도 공중에 떠 있으니까 위로도 찬바람이 불고 다리 아래로도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교량이 땡땡 얼어버려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운전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비였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도로가 얼어 있던 거야.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교량은 기온에 민감합니다. 지열이 전달되는 일반 도로에 비해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 늦게 올라가죠. 게다가 교량의 재질이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다 보니 블랙아이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사고 현장인 교량의 온도는 13.2도인데 비해 바로 옆 도로의 온도는 15.7도였습니다. 교량의 온도가 2.5도가량 낮다 보니 도로에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이 이곳에서는 일제히 미끄러지게 된 거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실제 다공성이라 어떤 물기 같은 게 녹는다 해도 밑으로 많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스팔트 자체가 온도가 다소 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때문에 콘크리트 도로보다는 2, 3도 정도 온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콘크리트 도로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도 스며들면서 빠질 어떤 기공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온도까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보다 잘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량 구간, 터널 직전에 그늘진 부분, 콘크리트 도로 이런 부분에서 블랙아이스 형성이 보다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콘크리트로 만든 교량만큼이나 블랙아이스에 취약한 곳이 의외로 도심 곳곳에 많다는 건데요. 너무 순식간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너무 놀라서 엑셀 위에 바로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와 함께 시댁에 다녀오던 길, 문제없이 잘 달리던 차가 느닷없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지점이 커브 구간이라 더욱 위험했다는데요. 위에 고가가 있어서 약간 그늘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도른 거죠. 네. 내려서 확인해 보시니까 바닥이 어땠어요? 약간 살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이제 그 주변에 눈이 온 지가 며칠 지났을 때고 눈이 다 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부상을 입진 않았다고 합니다. 블랙아이스가 있는 지점은 이제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커브길이나 이제 그러니까 자주 사고 났던 구역이라든가 거기를 이제 좀 위정표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운전자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예.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만 무려 95개. 그 아래에는 그늘이 지기 쉬워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는 고가 아래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감속할 필요가 있죠. 블랙아이스에 가장 취약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산비탈 옆 도로를 가족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방 영상을 보니 차량 한 대가 비상 정차 중인 차량 옆에 서 있던 운전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 관할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갖고 알아봤거든요. 그분이 혹시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이제 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알아보니까 다행히 이제 사고 크기에 비해서 운전자분 다행히 무사하시고 다리 쪽에 골절만 입으셨다. 산그늘에 덮인 도로는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다른 곳에 비해 블랙아이스 구간이 넓습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죠. 직선 구간에서 달려오다 갑자기 코너 구간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걸 그때 발견하고 본인도 제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동차가 방향을 잃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돌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진 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지만 하필 그곳에 1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서 있었던 건데요.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상황 정리 판단을 하고 이제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도로 위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3년간 눈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블랙아이스처럼 결빙된路面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무려 2배가량 많습니다.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은 치사율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눈에 보이는 눈길에서의 그 사망자 수는 34명인데 반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블랙아이스 상태에서의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약 4배 정도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블랙아이스 상태의 도로가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풋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하게 되면요,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회전을 한다든가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저단 기어를 사용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차량이 제어가 잘 되는 거죠. 자동차에는 3개의 브레이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와 주차 시 자주 사용하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엔진 브레이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운전 중에 기어를 저단으로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달리는 속도보다 낮은 기어가 되면 엔진의 저항이 가해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블랙아이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풋브레이크를 밟자 차량이 곡선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게 보이죠? 실제 도로였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같은 조건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분히 속도를 낮춘 다음에 기아를 저단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가 미끄러운 곳이 나타나면 악셀을 떼면은 RPM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차선을 유지하며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와 달리 바퀴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으로 감속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에 있는 모든 안전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죠. 미끄러운 도로가 나타나면은 속도를 충분히 감속한 후에 주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감속한 상태에서 약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더불어 관계 당국의 해결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기는 지점을 지자체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비탈 위치라든지 아니면 교량 위라든지 또 응달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미리 교통 안내 표지판을 확실하게 해서 좀 인지를 많이 시킨다든지 또는 아침에 이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놓는다든지 해서 미리부터 운전자들한테 감속 운전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한다든지 또는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열선을 활용한다든지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첨단 장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운전자들한테 감속을 유도하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한 블랙아이스. 치사율이 높은 만큼 겨울이 되면 운전자는 감속 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결빙 방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겠습니다. 비용 문제로 주저하기에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